미국의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결의안 추진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홍콩 탄압, 타이완 위협 등을 이유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전면적 압박에 나선 것입니다. 세계 평화와 화합을 추구해야 하는 올림픽이 인권 탄압과 폭력의 대표 국가인 중국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동계올림픽의 개최지를 재선정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강경합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후시진 편집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만약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는 국가가 있다면 중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국가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 오만함의 극치를 달리는 발언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국을 위해 나서겠다는 한국인이 있어 소식을 들은 한국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2019년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에서도 남자 1000m 금메달을 비롯 4관왕에 오른 전 국가대표 임효준 선수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아무리 쇼트트랙 강국 대한민국이라고는 하지만 금메달을 따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그는 세계 무대에서 여러 번 금메달을 따 국위선양을 했기에 한국 사람들은 그에게 열렬한 사랑과 호응을 보냈죠. 그런데 그에 대한 여론이 180도 바뀌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후배의 바지를 벗겼다는 불미스러운 혐의로 대한민국 법원 1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쇼트트랙 선수로서의 자격도 1년 정지 징계를 받았죠. 물론 이후 열린 항소심에서는 당시 자리에 같이 있던 동료 선수들도 훈련 시작 전 장난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에 의거 법원은 그의 행위에 추행 의도가 없다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긴 했습니다. 이에 그를 향한 민심도 회복될 가능성이 보였던 것인데요. 이후 그가 보인 충격적 행보는 그의 혐의와 무관하게 한국 사람들의 뒤통수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임효준 선수는 중국 빙상경기연맹의 제안을 받아 중국 특별귀화 절차를 밟고 있다 라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전해졌기 때문이죠.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이후 대법원에서는 또 어떤 판결을 받을지 미지수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또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임효준 선수는 사실상 선수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때마침 중국 연맹에서 임효준 선수에게 중국 대표팀으로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 들어왔고 임 선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무작정 비난할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수년간 봐왔듯이 한국의 스포츠계가 마냥 깨끗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당장 빅토르안, 한국 이름 안현수 선수만 해도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연맹과의 불화로 인해 러시아로 귀화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각종 세계 무대에서 러시아 대표 선수로 출전해 메달을 휩쓰는 역량을 펼쳤는데요. 배경을 알고 있는 한국인들은 이러한 그를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응원하는 여론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 선수의 경우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아직까지 그가 법적 문제 이외에는 다른 외부적인 원인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정황이 밝혀진 게 없죠. 그래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를 우회하기 위해 중국행을 택한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왜 하필이면 중국이냐는 것인데요. 현재 중국의 쇼트트랙 대표팀에는 평창 올림픽 한국 대표팀의 감독이었던 김선태 총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으며 러시아로 귀화했던 빅토르안이 코치로 합류했고 이것에 더해 임효준 선수까지 영입한 것입니다. 아예 대놓고 쇼트트랙 강국 대한민국을 저격하겠다는 의도이죠. 한때 한국을 빛냈던 이들이 조국을 떠나 하필이면 중국의 편에 서서 우리에게 맞서겠다고 하니 이를 좋게 받아들일 한국인이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빅토르안 선수를 좋게 보던 여론마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돈이었구나.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 피땀 흘려 만든 노하우를 중국에 갖다 바치는 것을 직관하니 허탈할 따름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반전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인 에이스 없는 중국팀이 한국을 꺾고자 했던 시도가 순식간에 거품이 되어 사라질 상황에 놓였습니다. 올림픽 헌장 제41조 2항에 따르면 임효준 선수가 중국인으로 귀화하고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그가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대회에 출전하고 최소 3년이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가 마지막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했던 경기는
2019년 3월 10일 불가리아에서 열린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이죠. 2022년 3월 10일 이후가 되어야 그는 중국 국적으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현재 2022 베이징 올림픽은 2022년 2월 4일에 개막해 2월 20일에 끝날 예정입니다. 물론 지금 도쿄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올림픽을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 그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앞서 보도되었듯이 중국은 미국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올림픽을 원래 정해진 날짜에 정상 개최할 의지를 태우고 있습니다. 겨우 선수 한 명을 위해 시진핑이 아량을 베풀 이유는 없습니다. 시진핑의 입장에서 선수는 그냥 교체하면 되는 부품이니 다른 유망주를 스카우트하면 훨씬 깔끔해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그를 구원할 방법이 있긴 합니다. 만약 한국이 그의 출전을 허가한다면 그는 중국 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임효준 선수가 규정에 따르면 3년에서 딱 1개월이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안타깝지만 3년 규정은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게 원칙이다. 사실 자업자득입니다. 그동안 중국이 해왔던 짓을 보면 결코 중국에게 모든 운명을 맡기면 안 됐었습니다. 심지어 그 말로는 모두가 처참했는데도 말이죠. 이미 우리는 중국의 인재 빼가기 실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존 연봉의 3배, 개인 저택과 차량, 기사 제공, 자녀 모두 국제학교 학비 전액 지원. 이런 조건에 혹하지 않을 사람은 사실 찾기 힘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 반도체, 배터리, 가전, 철강, 화학, 자동차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중국은 한국 인재에 대한 마술을 뻗쳤습니다. 실제로 이것에 넘어간 인력도 상당하죠. 그리고 그 결과 중국은 지금 한국의 산업을 맹추격하며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고성장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을 키워준 한국 출신 인재들에게 중국은 어떤 포상을 안겨다 주었을까요? 초고속 승진? 연봉 제협상? 아니면 공산당 입원? 이 중 해당 사항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 계약서에 적은 계약기간과 연봉도 지키지 않고 단물만 뽑아먹은 뒤 팽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중국의 중화사상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며 중국 한족이 가장 최상위 계층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두리 동이족인 한국인에게 잘해줄 이유는 없겠죠. 처음부터 토사구팽당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또 막상 이렇게 상도덕을 무시한 결과가 그들에게 마냥 좋은 결과만 가져다 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반도체 굴기를 내세웠던 중국은 최근 2.5조 원을 공중분해시키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총 투자유치 목표액 22조 원으로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이 되고자 했던 우한홍신 반도체는 얼마 전 240여 명의 전 직원에게 자발적 퇴사 요구를 내렸습니다. 7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공정을 도전하겠다며 2017년 우한에 설립되었던 이 회사는 중국의 일장춘몽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회사는 처음부터 사기였다는 주장도 재개되곤 합니다. 네덜란드 ASML로부터 2019년 말 도입했다고 선전했던 노광기 역시 나중에 채권단이 압수하고 보니 몇 년도 지난 중국이기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중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노린 사기극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코로나 이후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또다시 대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D램 점유율은 둘이 합쳐 72%로 사실상 대한민국이 메모리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올해에는 메모리 가격이 계속 상승할 전망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돈잔치가 시작된다 하죠. 수십조를 쏟아부었던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오히려 한국의 반도체가 얼마나 굴지의 영역인지 전 세계에 공표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